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진짜 궁금해하는 최상위권의 조건. 네, 정말 전문가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쵸?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다 다른 사례를 봤을 때고, 또 다 다른 모습으로 육아를 하고 계실 거고, 다 다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 개인 채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신념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봤더니 이런 식의 결론이 나더라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견해들 사이에 이런 견해도 있으니까 나는 이 부분은 참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다른 조건들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크게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아예 안 주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필수 조건 두 가지에다가 나머지들이 이제 섬세하게, 네, 아주 약간의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린 시기. 최대한 어린 시기부터, 그리고 적어도 초, 중 등 정도까지 어느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해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게 막 다양한 막 엄청나게 막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발명을 하고 이런 종류의 생각이 아니고요. 뭐가 됐든 생각을 해본 기회가 많았던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볼 기회가 많았다라는 건요, 우리 아이들이 타고 태어난 뇌라는 게 있잖아요. 이 뇌는 굉장히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전미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미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를 평생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뇌는 그 고정돼서 태어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뇌는 얼마나 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고, 막 두뇌 개발 때문에 막 영유아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막 교육들 들어가는 게 이 두뇌 개발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뇌라는 건요, 쓰면 쓸수록 무조건 활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좀 더 반들반들해지고, 좀 더 잘 돌아가요.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럼 얘를 어떻게 쓰게 만드느냐? 얘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극을 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부모님이 아주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그리고 생각할 만한 거리를 주는 다양한 장소에 데리고 가 주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는 것 모두 다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생각한 경험들이 많았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네, 사고력이라고 하는 최상위권, 그러니까 성적을 위한 좋은 결과를 위한 그 기본 바탕,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한테 적절한 질문도 던져주지 못했고, 아이를 다양한 곳에 데리고 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아이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크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복습을 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우리 아이는 최상위권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독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 타고 태어나기도 평범하고, 어렸을 때 평범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도요, 나중에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유일한 비결이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은 점, 생각을 안 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생각을 안 해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하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점차적으로 그 이야기에 빠져들면서는요, 뇌가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굴리면 바퀴가 돌아가죠.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세요. 자전거를 발로 페달을 밟는 순간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책을 펼쳐서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뇌라는 게 막 돌기 시작을 해요. 팡팡 하고 돌아요. 돌게 만들어주는 너무 좋은 도구가 지금 우리 집에 쌓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서
나중에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얼마나 더 넓고 깊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초등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릇도 중요한데 지금 저렇게 막 문제집 풀면서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쟤들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네. 우리가 지금 목표가 중학교 입시가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몇 등으로 그 학교 들어가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거 아시죠? 네. 6학년 때 반에서 1등하고 10등하고 그 차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크고 깊은 그릇을 만들었느냐가 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짧게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생활과 공부와 입시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 책만 무조건 열심히 읽으면 되나요? 근데 저는 책 어릴 때 열심히 읽었는데 성적 안 나오던데요. 저 대학 잘 못 갔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네. 제가 그런 케이스.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나 네, 목표했던 그런 정도의 성적은 얻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네. 이 사고력은 준비가 됐어요. 생각하는 깊이와 넓이는 있는데요. 공부량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등 시기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 시기에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네, 무조건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공부 많이 안 했으면 결국 안 돼요. 최상위권 할 수 없어요. 공부 진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신 차리고 바짝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요. 초등 시기에 책을 많이 안 읽어둬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역시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아이들, 네, 그 아이들 중에서 최상위권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런 공부량을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네, 지금 책은 일단 읽히고 있겠죠. 그쵸? 지금 매생이 북클럽 보시면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는지. 저는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조건도 갖춰야 되잖아요. 지금 준비를 슬슬 해야 되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량을 팍 이렇게 늘려갔으면 하시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자기 주도적으로. 그쵸? 그 작업을 지금 초등 시기에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공부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공부에 대해서 너무 싫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성취감만 계속 얻게 해주세요. 내가 하기로 했는데 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나는 공부를 했는데 싫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엄마가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아. 나는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풀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풀었더니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어. 나 100점 맞았어. 성취감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세요. 독서 시간 확보하고 성취감의 탑을 쌓아가면서 얘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법으로 알고 완전 초집중해서 들으면서 공부량을 늘려간다. 그러면 저는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평범한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학군지가 아니라 평범한 지역에서 너무, 그러니까 막 원하는 만큼 넘치도록 그런 충분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미리부터 막 좌절하시는 경우 있죠. 아, 대치동으로 이사 너무 가고 싶은데 갈 형편은 못 되고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안 되는 걸까? 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네,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잘 가야 돼요. 그 대치동이라고 대치동 자체에 사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주변 여건까지 완성돼 있는 그런 아이들과의 말하는 거예요. 원 없이 내가 사교육을 해주지 못해서 아이가 안 될 것 같다? 네, 그럼 원 없이 해주는 경우는 다 잘 가야죠. 그쵸? 우리 아이가, 아,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뭐, 특목고나 아니면 이렇게 학군지라고 하는 정말 잘하는 학군, 그 학군에서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불리할 거다. 지금부터 그렇게 좌절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서든 할로만 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충분히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환경 안에 넣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의 어떤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아이가 가진 그 그릇, 공부 그릇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정보들을 담느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성적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책을 읽으면서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습관. 하기로 한 건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많이 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못 가요. 그리고 공부가 싫어져요. 그렇게 해서 얼마 못 가다가 한 중1 때쯤 공부에서 나가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고 공부를 선뜻하게 만들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학교에서 조금 더 공부량을 늘리고 고등학교에서 좀 더 늘려가서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 초등 시기의 독서 플러스 중고등 시기의 공부량입니다. 중고등 시기의 공부량 늘리면 지금 공부에 질리면 안 되고요.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좋은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 두 가지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요. 오늘 내가 아이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가 좀 더 많은 공부의 성취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댓글 보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또 함께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저도 이렇게 할게요. 라고 결심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최상위권이 될까라고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를 해보자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정보만 찾아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뭐라도 하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